지금 금융산업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과거의 수작업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AI가 모든 걸 주도하는 미래로 나아가고 있죠. 이 극적인 전환이 금융의 경쟁력을 어떻게 완전히 재편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모든 변화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먼저 금융산업이 지금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금융산업은 굉장히 최첨단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심각한 비효율 문제가 숨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숫자를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금융기관 10곳 중에 거의 8곳, 그러니까 78%가요. 시스템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곳 중 6곳 이상, 65%는 똑같은 데이터를 직원이 몇 번이고 다시 입력하는 그런 비효율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신박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좀 귀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규제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객 서비스까지 말 그대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운영상의 장애물인 셈이죠. 자, 그럼 조직들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요, 한 번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4개 뚜렷한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의 첫 단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바로 이 프로세스 자산화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의 업무 방식을 그냥 보이지 않는 절차로 두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나 코드처럼 아주 가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보고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의 전환인 거죠. 이 여정은요, 결코 한 번에 껑충 뛸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뒤죽박죽인 수동 업무에서 시작하죠. 그 다음엔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요, BPM. 그러고 나면 반복적인 업무는 로봇한테 맡기는 거죠, RPA.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AI가 스스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혁신하는 그런 자율 운영 단계로 나아가는 아주 체계적인 발전 과정인 겁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시죠. 이 여정을 먼저 시작한 기관들이 거둔 성과는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와, 첫 번째 숫자부터 정말 압도적이죠? KB국민은행이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해서 1년에 절약한 시간이 무려 125만 시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직원 수백 명이 1년 내내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고객 상담이나 새로운 상품 개발 같은 훨씬 더 중요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이건 더 놀랍습니다. 콜롬비아의 방콜롬비아라는 은행인데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첫 해에 투자한 돈의 무려 13배를 벌어들였습니다. 수익률이 1300%. 아니, 1년 만에 이런 성과가 나온다는 게 솔직히 믿어지시나요? 글로벌 은행인 웨스파고 사례를 보면 스케일이 그냥 다릅니다. 이들은 프로세스 자동화로 해마다 2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아끼고 있어요. 이 모든 게 그냥 비효율적인 업무를 없애는 것만으로 가능해졌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건 그냥 몇몇 은행이 운 좋게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JP모건, 웰스파고, 도이치뱅크 같은 세계적인 리더들이 고객 관리나 사기 탐지, 비용 절감 같은 핵심적인 영역에서 자동화를 통해 조직 전체를 바꾸고 있다는, 이건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결국 이 인용구가 모든 걸 말해주죠. 자동화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돈 몇 푼 아끼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직 전체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투자 수익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핵심 전략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진화의 마지막 단계, 정말 미래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에이전트 보스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정말 패러다임을 바꾸는 생각입니다. 미래의 업무 환경은요, 인간이 AI한테 일자리를 뺏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만의 AI팀을 이끄는 보스, 즉 리더가 되는 세상이라는 뜻이죠. 앞으로 우리와 AI의 관계는 이렇게 진화할 겁니다. 처음에는 AI가 그냥 문서 요약이나 해주는 단순한 어시스턴트겠죠. 그러다가 점차 업무를 나눠 맡는 디지털 동료가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감독 아래에서 스스로 업무를 이끌어가는 자율 에이전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직장은 이런 모습일 거예요. AI가 알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경직된 조직도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에 따라 AI와 팀을 이뤄서 일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뭘 하냐고요?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고부가 가치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미래죠? 그런데 이런 멋진 미래를 그냥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현실로 만들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길이 3가지 명확한 단계로 딱 정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리더들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첫째, 우리 회사의 모든 업무 절차를 눈에 보이는 자산처럼 정리하고요. 둘째, 자동화의 각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갈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실행할 리더십과 투자를 확보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거대한 변화가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라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도발적인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이전트 보스의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당신의 다음 팀원은 인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이끌 준비 정말 되셨습니까?